네,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우려, 다시 한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말만 따르면요. 이로 인해서 환율은 급락,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졌잖아요, 은용영님. 네. 악재 아닌가요? 환율이 일단은 급락이 나왔네요. 뭐 브렉시트 문제 자체가 오늘 얘기 아니고 지난 그쵸, 네. 2016년도 6월 27일인가 24일 날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으니까. 투표 이후에요. 예. 그렇죠.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끌어온 네. 것 자체가 이제 결정하는 날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탈퇴를 하느냐. 지금 10월 31일이 예정. 그렇죠. 현재 거죠? 시한이 네. 10월 31일인데 이제 탈퇴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면서 탈퇴를 하느냐, 그렇지 네. 않으면 노딜, 협의 없이 탈퇴를 네. 하느냐, 그걸 가지고 현재 영국 내에서 네.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 그냥 합의 없이 10월 30일 날 일정대로 탈퇴를 하겠다. 반면에 그럼 노딜이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일부 야당 보수층 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내년도 1월 달까지 연기를 하는 연기하자.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다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것 자체가 총리가 예정대로 탈퇴를 하겠다. 탈퇴를 하겠다. 그러면서 탈퇴를 하면 이제 조기 총선을 실시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탈퇴를 하면서 네.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총리가 탈퇴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기 총선은 안 하겠다. 원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총선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영국 유럽연합 탈퇴한 것 자체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고 다만 네. 시기가 언제가 되는 거가 악재가 되냐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일단은 악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해소된 부분 자체가 금융시장에 네. 파운드화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부분 자체 이게 탈퇴가 악재인데 왜 주가는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파운드화는 왜 예. 떨어지냐. 파운드화는 보니까 브렉시트가 결정된 시점에서 1.3는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현재 시간으로 더 떨어져서 아마 1.2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네, 그때까지 그때 전후에서 한 10% 정도 지금 예. 파운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크게 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주가는 왜 상승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물론 이제 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 어제 보면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0.2%라든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급등을 했으니까 상승폭이 컸으니까 그래서 악재인데 왜 주가는 떴을까? 근데 네. 길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FTSE 지수는 지금 보니까 작년 연초 대비해서 4.5% 올랐어요. 6,800포인트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7,200이니까. 근데 같은 시점에서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들 국가들은 지금 평균 연초 대비해서 13%, 15% 떴어요. 이 말은 자체는 영국 증시는 이미 계속적으로 브렉시트 악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려 있어서 못 올라가던 부분 자체가 약간의 더 불확실 해소하다 보면서 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브렉시트와 결정된 주가 상승은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는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최수정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파운드화 급락은 우려감은 반영됐지만 오히려 해소 측면에서 증시는 올랐다. 같은 해석이세요?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건 워낙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좀 복합적으로 지금 네. 시장이 엮여 있죠. 저는 이제 이 브렉시트 가능성 악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치적인 쇼크가 있을 때마다 악재는 맞습니다. 정치적인 쇼크, 지금도 미중 관계의 쇼크가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요. 근데 특히 유럽의 이 브렉시트 악재는 사실 노딜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브렉시트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보다 네. 과연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헤어지기를 한 거고요. 네. 노딜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입장의 차이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노딜을 선언하는 이유는 아일랜드 그 부분에서 조항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거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기들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EU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례가 남으면 또다시 다른 동맹국이 이탈할 때 이런 선례를 남을까 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뭐 위자료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뭐 어쨌든 나중에 또 줘야 될 부분인데 네. 그 세부적인 조항에서 합의가 좀 안 돼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혼 서류 도장 찍고서 빠이빠이 하기 전에 이거 해서 돈 얼마 주고받고 다 세부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혼 서류 찍고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주목하고 파운드화거든요. 근데 영국에 제가 이게 왜 저도 어렵냐고 하면 네. 영국은 실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근데 경제 규모가 제조업 경제가 아니라 금융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뭐 런던 증권거래소라든가 네. 이런 금융업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면서 관광객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영국이 워낙 또 관광 유명하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체 이거는 또 복잡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벤틀리, 뭐 네. 미니 이런 건데 굉장히 유명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네. 명품차들이. 근데 이 자동차가 EU하고 동맹이 있을 때는 부품도 조달을 받으면서 서로 상생인데 한편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가 약세일 때 자동차가 수혜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마찬가지죠. 영국의 로스로이드라든가 미니라든가 제규어라든가 뭐 벤틀리가 환율이 약세면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정확히 아직 수혜다, 악재다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근데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응을 보여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긍정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파운드가 폭락을 해서 네. 영국 경제의 위기 상황, 다시 하나면 뭐 남미 쪽으로 말하면 베네수엘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경제 위기 쪽으로. 예전에 브라질 헤아라가 막 올라가듯이 이런 경제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노델 브렉시트라고 하니까 뭐 신용 소위 말하면 미국 신용 강등 소식이라든가 모라토리엄 이런 선언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정치적인 협상에 있어서의 선언이니까 네. 단기 쇼크는 올 수 있을지언정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지금 충격파가 크지 않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영향력 제한적이다. 노딜 브렉시트 살펴봤습니다.